제가 4월 13일에 테슬라 주가가 향후에 상승할 것 같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 이때죠. 4월 13일에 업로드가 됐으니까 4월 15일 정도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현재 1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폭 자체는 16%로 좀 크지만 사실 전체 장기 시계열상의 주가 차트를 보면 횡보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4월 업로드 이후부터 현 시점 촬영일 기준 6월 23일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리뷰해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 상승 논지가 훼손되었는지 혹은 강화되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 좋은 것부터 인정을 하고 갈게요. 전기차 판매 부진 맞습니다. 참 안 좋은 상황이죠. 테슬라 주가를 작년부터 짓눌렀던 것은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성장세가 많이 꺾이고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발표된 4월 그리고 5월 중국 내 판매량도 전년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중국 내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하죠.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 관련해서 나오는 우려사항은 테슬라의 재고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테슬라 공장 부지 사진이에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작년 10월에 찍은 사진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올해 3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공장이고 공장 옆에 재고 차량들 놔두는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이렇게 주차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기존에는 이 부지가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30% 정도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바로 뒤편에 있던 이 작은 부지도 17% 정도 차 있었는데 현재는 97% 정도 차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고 차량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최근에 투자자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을 보면 여기 부지로는 부족하니까 인근 쇼핑몰의 주차장까지 렌트해서 재고 차량을 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이런 우려도 합니다. 자, 전기차가 요즘에 말하는 캐즘, 그러니까 매니아층에서 일반 계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시적으로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내연기관 차에 다시 구조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 준비하려다 안 했구나. 하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현재 뭐 매크로 상황이 안 좋고 또한 전기차 자체가 편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개인 주택을 갖고 있고 개인 충전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편의성이 높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에 살거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충전시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요소로 인해서 전기차의 매력이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구조적 성장세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좋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대형 악재가 일부 해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들 익히 아시다시피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지금 이슈죠. 어떤 내용이냐, 목표 달성 시 스톡옵션을 일론 머스크에게 부여하는 보상안이에요. 스톡옵션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주당 3.3불에 총 3억 300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주당 183불이에요.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매각하면 시세차익이 어떻게 되냐? 약 76조 원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보상안이 있었는데 어떤 테슬라의 개미주주가 9주 가지고 있는 개미주주예요. 이 보상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이 보상안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너네 일론 머스크한테 이 보상안 주지마, 보상 내용을 수정해라 라고 판결을 해버린 것이죠. 그 논지는 2018년도에 이사회에서 이 보상안을 통과시킬 때 그 이사회 자체가 일론 머스크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승인 과정에 부당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명백하죠.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빡쳐서 테슬라 말고 다른 기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참 많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에 집중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분율 측면에서도 현재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이 약 13%입니다. 근데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25%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차질이 생겨버리니까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 자체도 강화되기가 어렵게 된 것이에요. 머스크는 당연히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보상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6월 13일 주주총회에서 자, 우리 주주들 이 보상안이 나한테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 표결을 한 것이고 가결이 된 거예요. 보상안 정당합니다 라고 가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요건 테슬라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남은 절차는 머스크가 항소를 해서 자, 재판부 너네 이 보상안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우리 주주들은 다 괜찮다는데 이런 식으로 법정 공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형학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목표를 달성해서 스톡옵션을 부여했어요? 아니면은 부여가 돼 있는 상황이죠. 아직 이미 근데 목표는 달성했고 네네. 그래서 스톡옵션 부여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 맞습니다. 행사만 안 한 거네요. 행사 안 했죠. 그런 상황이고 좀 재밌는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고 측 변호사가 있을 거잖아요. 이 소송에서 승소한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승소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게 돼요. 근데 이 로펌이 뭐라고 말했냐, 자 테슬라 너네 우리 때문에 3억 3백만 주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대략 10%인 2,900만 주를 수수료로 달라. 근데 이 2,900만 주가 지금 시가로 얼마냐? 7조가 넘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사기꾼들이다 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 보상안 이슈 일단은 가장 큰 위기는 넘었다. 그리고 자율주행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FSD 버전 12가 배포가 되고 그 이후로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버전의 핵심은 단연 이 시스템 자체가 코드 베이스에서 AI 베이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는 사전에 학습된 상황,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통해서 넣어놨던 상황에 대해서만 대처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그때그때 8개의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를 통해서 알아서 학습하고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방지턱은 진짜 높낮이가 있는 방지턱도 있고 그냥 평평한데 페인트 칠만 해놓은 그런 가짜 방지턱도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코딩을 했겠죠. 방지턱 색이 보이면 속도를 줄여. 그러면 테슬라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에서 방지턱이 진짜 방지턱이건 가짜 방지턱이건 색상만 보이면 속도를 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I 베이스 FSD는 차가 알아서 이런 상황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색상은 방지턱과 비슷하지만 높낮이가 없네? 그러면 이거는 속도를 기존에 80으로 가던 거를 굳이 40까지는 안 줄이고 60 정도로만 줄여서 대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사람같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는 차선을 인식을 잘 못하더라. 누구는 핸들이 너무 많이 꺾여서 사고가 날 뻔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평균적으로는 주행 실력이 사람의 주행 실력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낫다는 것이죠. 당장 8월에 로보택시가 출시되는 것은 솔직히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기술적 성과들을 보면 테슬라 차량 판매 대수가 다시 확대되고 나아가서 FSD 라이센스를 다른 자동차 메이커한테 판매하는 것은 충분히 수익에 반영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은 진짜 엄청 놀랍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자동차가 정말 디바이스화되는 이제 그냥 미래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걸로 테슬라의 주가나 이런 거를 평가하려면은 이 FSD가 일단 미국 외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과연 적용이 돼서 정말 안전성 있게 운영이 될 것인가 또 궁금하고, 이게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험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초기에 보험 이슈도 있었다고 본 것 같거든요. 기술 자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영상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말씀 주신 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데이터가 많은 미국,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이라고 하죠. 기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가능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버전 12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는 AI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전에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취합되는 정보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 세팅 정도는 깔려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성이랑 직결되는 이슈예요. 기존에 학습했던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차량이 즉각 학습을 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진일보가 있었다는 것이고, 보험 측면에서는 이번에 FSD 이것도 Supervised FSD예요. 사람에 의해서 감독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책임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사고가 나면 사람을 과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 수령해버리면 모든 사고는 차량 메이커의 과실이 되지만 현재는 사람의 과실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였죠. 중국 내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6월에 주가를 흔들었던 요인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중국 내에서 왜 북미와 다르게 이 출시가 어려웠었냐?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규제인데요. 중국 내에서 FSD를 위해서 학습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에는 더 엄격히 제한이 있었고요. 너무나 이해가 되죠. 보수적인 중국 사회에서. 두 번째는 첨단 지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고성능 지도가 필요하겠죠.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 규정을 보면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은 지도 제작 관련 자격을 얻어야 돼요. 중국 기업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이 지도 제작 관련 자격을 얻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외국 기업이니까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 입장이죠. 하지만 문제는 자율주행 선두 기업인 테슬라에게 굳이 정보를 공유할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이 없다는 거죠. 이 분야 선두 중국의 바이두인데, 바이두가 지도를 제공하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최첨단인 지도는 공유를 안 했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 레벨을 표현할 때 도로 레벨이냐 차선 레벨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도로 레벨은 저희가 흔히 아는 T맵 이런 거예요. 일산 킨텍스를 가고 싶다. 그러면 자유로 타고 여기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세요. 그런데 차선 레벨의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자유로에서 몇 번 차선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차선의 차량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란 거죠. 이거를 공유를 받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첫 번째 데이터 규제는 4월 28일에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완화를 해줬습니다. 물론 당연히 반대급부로 테슬라는 중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한 상황이죠. 두 번째, 지도 문제. 4월 28일 다음 날인 4월 29일에 바이두에서 차선 레벨 내비게이션을 테슬라에 공급하겠다. 테슬라와 협력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현재는 어디까지 왔냐? 지난주죠. 6월 17일에 상해에서 테슬라 차량 10대에 대해서 자율주행 시험주행이 승인이 난 상황이에요. 지난번 제가 4월에 올렸던 테슬라 영상에서는 테슬라 가치를 추정할 때 판매는 북미에 그칠 것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 내에도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붙은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도 크게 긍정적일 재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최대 시장이 지금 중국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옵티머스, 제가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는 옵티머스. 6월 13일 주주총회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옵티머스 2대가 테슬라 공장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 이게 그 사진입니다. 테슬라에서 배터리도 직접 생산하는데 이 셀을 운반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영상입니다. 내년에는 1000대에서 수천 대 이상의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꿈과 관련된 얘기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냐? 옵티머스로 인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5조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25조 원이 아니에요. 지금 대충 650조 정도 기업 가치인데 650조 원의 기업 가치인데 25조 얼마냐? 3경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고 엔비디아고 뭐 때로 덤벼도 안 되는 숫자예요. 지금 기준으로. 어쨌건 뭐 일론 머스크는 이거를 꿈꾸고 있다라는 얘기고, 저도 옵티머스에 사실 큰 기대가 있는데, 왜냐면 일단 산업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시장 현재 애플, 삼성 다 뛰어들고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는 거죠. 그런 산업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목표 판매가는 단 25,000불 수준이거든요.
대충 3천만 원이에요. 장기 시계열상에서 아직 테슬라의 주가가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8월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향후 조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로보택시 솔직히 8월에 그렇게 가시화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단기간에 급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굵직한 성장 산업에서 성과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언제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테슬라는 확실히 미래에 기대되는 그런 모멘텀 하나하나가 엄청 다 굵직해가지고 언제든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그냥 전기차 전방시장 수요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잠깐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뭐 멀리 보면은 또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